오늘은 쉽게 아플리케 하는 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플리케를 할 때는 아플리케 도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도안에 맞춰서 색을 고르고 그 색을 골라서 이제 보이게 스티치를 하든 안 보이게 스티치를 하든 위에 올려서 이제 덧붙이는 거 아플리케 하는데, 꼭 그 천을 안 고르고 그냥 기존 돼 있는 그 천의 그 프린트 그걸 따내서 모양을 따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지. 가령 뭐 이렇게 뭐 인형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런 페이퍼 도울 인형 같은 게 있거나, 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 가지고 있는 천 중에서 적당히, 저는 그 레트로마켓 제1000 상점이죠. 거기서 판매되고 있는 천 중에서 크리스마스 천 느낌 나는데 크리스마스 천 같지도 않은 뭐 이런 패턴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엔젤을 하나 떼내 봤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제가 아플리케를 이미 했어요. 이렇게 이거는 그 엔젤하고는 같이 붙어 있지 않은 아이인데, 곰도 한 마리 떼내서 요 엔젤 무릎 쪽에다가 하나를 놔 봤어요. 이렇게 꼭 우리가 뭐 종교적이거나 아니거나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거는 빨강 초록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놓고,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천에서 소녀 하나를 색깔을 매치가 좀 되는 아이로 골라서 이렇게 따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거를 아플리케를 할 때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아플리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차치하고, 따냈을 때는 그 원래 그 천에 있는 여백이 있잖아요. 요렇게 여백, 이게 보이면 지저분해.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어떤 경우는 얘를 인위적으로 보이게 균일하게 이분하게 요 라인을 잡아서 하얗게 보이게 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이쁘니까. 근데 이제 요렇게 작은 요런 경우에는 그냥 흰 라인이 여백이 안 보이게 그냥 다 하는단 말이지. 그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이제 그거 할 때 그 시접을 여러분들이 따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하나를 샘플로 하나 한다면은 이제 뭐 이쪽 저쪽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물조리개는 자를 거예요. 사람만 쓴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걸 0.7 남기고 그러면은 문제가 좀 곤란해지지. 그렇게 되지 말고 그냥 0.3, 4 이게 어차피 비례하는 거니까, 메인의 인형이 큰 아이면은 뭐 0.7을 남겨도 되고 뭐 1cm를 남겨도 되지만 얘는 아주 조그만 아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줄여야죠. 사람들 머릿속에 시접에 대한 강박이 0.7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그 하려고 하는 그 물건이 작은 건데도 0.7을 남기는 경우도, 그럼 안 되지. 비례가 안 맞고 안 이쁘지. 그래서 진짜 균일하게 이렇게 쫙 다 잘라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얘를 아플리케 하기 전에 각도, 앵글이 바뀌는 부분, 직선에서 이제 각이 생기는 부분은 정중앙에 45도의 클립을 다 해줘야 돼. 끝까지. 여기도 클립을 45도로. 여기도 사실은 꺾였어. 약간 보이죠? 이렇게 약간. 여기는 당연히 들어갔죠. 꺾게. 여기 부분은 내가 그냥 나 이렇게 삐져나온 머리카락까지 하겠다 그럴 필요, 이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아플리케를 해버리세요. 다 시접으로. 여기도 클립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뭐 울퉁불퉁 이것까지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망해. 다시 크게 그림을 보면 되지. 여기에 머리 앞부분만 클립하고 여기 클립하고 이렇게 디테일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해야 되는데, 바늘을 뭐 존 제임스 밀리너스 쓰면 안 되지. 이런 경우에는 파인한 바늘, 뭐 클로바의 뭐 퀼팅 니들 같은 거나 아플리케 니들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바늘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라플리 여기 손 있는데 클립하고, 여기도 당연히 여기서 클립하고,
여기 클립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아플리케가 이쁘어지려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부분 있죠. 시접은 똑같이 폭이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짧은 게 더 이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트림 해주는 게 좋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미 클립이 다 돼 있잖아요. 클립이 다 돼 있으면 얘를 이렇게 됐죠. 바늘 끝으로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시접을 집어넣으면서 아플리케 하는데 뭐 여러분들 나보다 더 잘하실 텐데 높아심에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해서 아플리케 하는 방법이 있지만 모서리 부분이죠. 이렇게 구두코라든지 뭐 발 이렇게 코 앞코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여기서 아플리케 하다가 스탑 하시고 얘를 먼저 넣고 하세요. 얘를 먼저 앞에를 먼저 이렇게 넣어주면서 왼손 손톱으로 얘를 지그시 눌러주는 거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접이 여기로 일직선으로 몰렸을 때 얘를 갖다가 딱 깔끔하게 넣어주면 끄트머리 가가지고 시접 그 올이 풀어지고 어짜고 저짜고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깔끔하게 되지. 아무리 작아도 요 끝 코가 이미 완벽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럼 얼마나 쉬워 시접 넘기기가. 얘는 막 다 자동적으로 얘는 그냥 싹 넘기면서. 그래서 이 시접이 넓잖아요. 이 발에 비해서 이 시접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얘가 입체적이 되죠. 약간 앞으로 이렇게 3디멘션 좀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상 든다 이 말이야. 바늘을 원래 제가 작은 바늘 안 쓰는데 이번에는 아주 작은 바늘을 쓰니까 무슨 바늘을 집은 것 같지도 않네.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앞서 말했듯이 얘를 먼저 넣고 아플리케를 해도 되지만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뒤를 먼저 접어. 운전하고 가다가 코너워크 하기 전에 미리 도움닫기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고 얘를 넣어버리면은 시접 부분이 훨씬 더 깔끔해진다. 계속 진행시키지 말고 스탑 쉬고 앞서 해야 될 부분의 시접을 미리 넣어. 그러면 아무리 작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다 돼. 그리고 너무 시접이 두껍다 그러면 하면서 약간 트림을 해줘요. 융통성 있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뭐 얘는 뭐 볼 것도 없이 이렇게 거의 다 됐어.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는 아플리케를 무슨 진짜 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플리케 땀은 작게 하되 아플리케는 조금 러플리 해도 이쁘다. 시간이 너무너무 관건인데 제 작업은 저는 중요한 게 뭔지 핵심만 잡고요. 시간을 최대한대로 줄여요.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핸드메이드를 해가지고 이걸 마켓에 내다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늘 제가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 이걸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재료비는 뭐 예를 들어서 한 5,000원이 들었다고 쳐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얼마의 가격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월요일부터 작업을 했어요. 돌아오는 일요일날 이제 마켓이 새니까 뭐 일주일 정도 만들었다고 좀 쳐요. 그럼 시간과 공을 들여서 그 작품 하나를 하는데 한 일주일이 걸린 거예요. 왜 안 걸리겠어요? 뭐 미싱으로 박아도 시간이 걸릴 판국에. 그런데 손으로 하니까 근데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5,000원 정도의 그게 재료비는 들었지만 일주일이 걸렸어. 얼마에 붙일까요? 근데 그 사람이 사이즈도 조그만 소품이니까 이거 얼마 붙이나 하다가 한 뭐 3만 원을 붙였다고 쳐봐요. 3만 원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은 이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막상 구매하려고 했을 때는 지갑을 여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잘 안 열어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가격을 매길 때 5,000원에 대한 단가에다가 3만 원이면은 6배 아닙니까? 그 여러분의 수공이 들어간 것에 대한 그것을 6배 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어떤 이는 그것이 충분하다 생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일주일을 내가 일을 했는데 6배가 말이나 되냐, 3만 원이 교통비도 안 나오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 앞에 있는 말 수공비도 안 나온다는 말도 맞고요. 교통비도 안 나온 말도 맞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 그걸 만들 때 일주일 걸릴 걸 만든 사람 잘못이죠. 그죠? 마켓에 내다 파는 물건을 하나를 해서 5,000원 재료 들어서 일주일을 걸려서 만든다? 이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과거에 왕년에 저도 샵을 할 때도 그 앞에 마켓데이 열리면 저도 이제 팔고 그랬는데, 간단하면서도 유니크하면서도 천을 만약에 좋은 걸 쓰면은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들, 좀 바느질이 좀 어눌해도 뭐 그런, 우리 보통 보면은 네팔이나 무슨 그런 포크아트 같은 거 파는 그런 그 해외 여러 나라들 그런 상품 보면 컬러가 참 이쁘지만 바느질이 인도도 그렇고 막 엄청 엉성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체를 즐기거든요. 재미있잖아요. 그 뭐 완벽한 바느질을 서양 사람들은 즐기지 않아요. 그거는 미싱으로 박지 뭘 그럴 바에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면 여러분이 5,000원 재료비를 들여서 3시간에 끝내는 걸 만들었다고 합시다. 3시간에. 근데 여러분이 그걸 3만 원을 붙였어요. 그럼 전 좀 과한 것 같아요. 3시간밖에 안 들었는데. 근데 그 사람의 그 디자인이 진짜 완전히 유니크해요. 진짜 디자인을 했어요. 남들은 잘 안 하는 거. 그럼 저는 그건 30만 원 붙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디자인 값이라 생각하고. 응. 창작을 그 사람은 못하니까 남이 한 창작을 사가지고 가니까. 근데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는 거다. 아이고. 이게 지금. 그런데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는 거다 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핸드메이드 하는 사람들의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딜레마이기도 한데 조금 현명하게, 그 우리가 기존 했던 바느질의 그 습관 있잖아요. 뭐 완벽하고 꼼꼼하고 잘하고 하는 습관을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굳이 그렇게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취미가 아니라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낫다. 그러면은 금액이 또 다운되고 사람들은 지갑을 열게 된다. 그것이 이제 내 경험으로 말을 하고 싶어요.